배우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 씨가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운숙 씨가 좀 고통을 호소했던 과거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아직 회복은 잘 안 된 상태예요. 제가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세 번째 부인입니다. 반성한다고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 직전까지도 본인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다면 2심부터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힘들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선운숙 씨 보셨는데 지난해부터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좀 시끄러웠던 내용입니다. 먼저요, 강승기 아나운서. 어떤 혐의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재판에까지 가게 됐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 선운숙 씨가 그 방송인 유영재 씨하고 2022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22년에요. 네. 예. 그런데 1년 6개월 만인 작년 4월에 갑자기 파경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런데 이혼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냐 좀 둘러봤더니 남편이었던 그 방송인 유영재 씨가 그 선운숙 씨의 친언니, 네, 가족을 강제추행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좀 살펴보면은 뭐 방 안에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속옷만 입고 집안에서 활보를 했다든가 좀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2023년 3월부터 이 5차례에 걸쳐서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어제 2심에서 5년이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22년 10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 추행이 있었던 시점은 다음해 3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친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네, 좀 이 부분이 의아하다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운숙 씨가 방송 활동도 꾸준히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집안일, 가사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를 우리 고용해서 뭐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군요. 친언니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데 남편인 그 유영재 씨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걸 거부하고 그 친언니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언니가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함께 생활을 하면서 좀 믿을 수 없는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 처음에 선운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려고 했을 때는 이 추행 사실 때문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혼하겠다라고 나섰을 때는 삼혼 아니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친언니가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고도 이혼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잘해보자, 잘하겠다 이렇게 유영재 씨가 회유를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 소송을 취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친언니가 사실은 내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1심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언니가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져서 가족 간의 평화를 깨트릴까 말도 못하고 이것을 이제 정신적 고통만 받으면서 버텨냈다.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는 만큼 뒤늦게 이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생이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언니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운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손정혜 변호사, 연예인 입장에서 선운숙 씨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도 좋고 이 파장이나 논란을 생각하면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개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연예계 생활을 은퇴할 각오로 이것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가족들도 조금 만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꼭 하셔야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우은숙 씨는 내가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언니가 예.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나는 은퇴할 각오가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응징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 언니에 대한 어떤 피해를 꼭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본인의 어떤 연예계 생활의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중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에 있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하고도 공개를 했다는 이 사정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요.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거든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경민 변호사님, 이 녹취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의도로 했던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본인이 그게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성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도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불쾌감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면 이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까지 제출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유영재 씨의 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클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말이 행위는 인정을 하는데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이런 말이 법적으로 이게 통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그런 행동이 있게 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목적이 이제 보통 있으니까 행동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결국 주장을 할 만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때 예. 보통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우은숙 씨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까지 뭐 고민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유영재 씨는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법정에 가서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프레임이라는 건 마치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거나 자신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씌운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고요. 이 실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횟수도 5차례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차례 실수를 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적극적으로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1심에서는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선 변호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에서 부인을 하거나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진실은 하나인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면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재판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겠죠.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되고 혹여라도 내가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명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느냐는 피해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기본 양형에서 부인하냐 자백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녹취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친언니 입장에서 허위 진술로 말하자면 내 동생의 남편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허위 무고할 동기도 부존재한 사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그렇죠. 것은 쉽지 예.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과정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 더요. 1심에서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는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안이 명확해서 항소심을 가더라도 유죄가 확실시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을 하고요.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일단 구속이 되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피해자의 회복 차원에서도 이 가해자가 반성하도록 어떻게 보면 적정한 응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강승희 아나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유튜브 녹취에서도 보셨지만요. 그때는 나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다. 예.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11월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는 나는 사실을 부인한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통스러워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을 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뭐 사죄드린다. 뭐 이런 취지의 또 대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인 측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작해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행위는 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경민 변호사 이거는 뭡니까? 구속을 시켜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법원이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예. 3심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렇죠. 1심, 2심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2심까지가 이제 그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예. 합의가 되는 전제 조건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인정을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절대 합의를 해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라도 피해자한테 합의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공소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피해자 측에서도 뭐 합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의견을 밝혀야만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뒤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의라고 집행유예를 나가려고 하는 취지에서는 지금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겠는가 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정현 변호사 이런 전략을 가져오면은 2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감형받는데 가장 유효한 어떤 양형 사유긴 한데요. 예. 아직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하거나 합의를 한다라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느냐 또는 반성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횟수가 많고 특히 이 사건은 제명이 강제 추행이 아니라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입니다. 예. 친족 사이의 이런 추행이라는 건 가족 간에 정말 믿고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그 상대한테 어떤 피해를 야기한 거니까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재질이 더 무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 선운숙 씨 친언니도 공황장애라든가 각종의 충격으로 굉장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대폭 강경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예. 항소심에서 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이런 사례에서 그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재판부 판사한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지적들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야만 그게 이제 이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성문도 당연히 이제 뭐 제출을 하는 것도 맞지만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전제로서 아마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회복에 대한 더 이야기를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아마 이렇게 좀 재판부에서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 과정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번 경우에서도 강승희 아나운서 법정에서 유영재 씨가 좀 황당한 주장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들어야 됩니다. 또. 네, 저도 이걸 듣고 좀 참 황당했거든요. 예. 이 무좀약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영재 씨가 그 무좀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사 일을 또 도와줬던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좀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을 또 직접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직접 예. 남대문까지 가서 이 무좀약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영재 씨가 아니 이걸 직접 본인이 발라야 되는데 또 본인이 또 직접 바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약까지 직접 발라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두고 이 유영재 씨는 이걸 나를 챙겨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해준 거다. 네, 예. 그때 그래서 약을 발라준 거다. 좀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선운숙 씨도 마찬가지고 친언니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충격을 받죠. 이야기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 혼인 취소 소송인데 이게 각하됐다, 뭐 진행되고 있다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선우은숙 씨가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전혼관계, 사실혼관계를 나한테 속였구나. 예. 알게 돼서 아예 혼인을 취소하겠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서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에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니 재판부에서는 이 혼인을 취소시킬 이익이 없다라고 이제 소송을 각하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측에서는 단순 이혼하는 거랑 이렇게 혼인 취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으로 나에게 기본적인 것을 속여서 그 혼인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에 어떤 확인이 이익이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니 나는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소송을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각하를 했다는 거고요. 예. 다만 이런 쟁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완료했을 때는 이렇게 내 가족에게 추행을 한 사실은 모르고 이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자료를 제때 또는 적정하게 지급받는 절차를 못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선우은숙 씨도 나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언니분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혹여 이 유영재 씨가 재산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판결을 받아도 받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항소심 2심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좀 이경민 변호사 선고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반성하고 황당한 주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항소심에서 전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양형 사유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양형 사유로서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징역 2년 6월이
이 원래 법정형이 이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량 강경을 해서 이제 징역 2년 6월 이상이 어떻게 보면 최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가 안 된다면은 그냥 항소가 기각이 되고 이 2년 6개월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선우은식 씨 좀 근황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본인의 가정을 둘러싼 이 불화로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예. 텐데, 네, 사실 뭐 악플이라든가 좀 이런 또 고통도 있어 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그래도 어떤 심적으로 괜찮은지 좀 이런 근황들을 궁금해하는 또 그 팬들도 많았습니다. 예. 다만 이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그래야겠죠.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이 선우은숙 씨 자매도 고통이 심할 텐데, 예. 지금 그 정신과 그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 신경 안정제를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복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공개적으로 선우은숙 씨가 어떤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분이 그 유명 인플루언서거든요. 네,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뭐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혹 공개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때 간혹 그 선우은숙 씨의 근황도 잠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시어머니랑 같이 뭐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한다 뭐 이런 근황들이 잠깐 드러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선우은숙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요 정도로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뭐 구속해서 판단을 내려주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고 그 과정에서 또 상처도 받고 이런 일이 뒤따라요. 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고요. 특히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어떤 판단에도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중들에게 내 스스로의 피해까지 알리면서 고소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의견을 내고 또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한 사람에 대해 잘못된 일에 대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선우은숙 씨와 그 친언니분에 대한 어떤 판단에 또 박수치고 응원을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적정한 형벌도 내려야 될 것 같고 적절한 위자료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